이제 서구 문화가 종말이 오고 마음 챙기는 시대로 온다. 한국 사람이 앞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 잘 알고 계시나요? 완전히 남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뿌리로 연결돼 있다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나서는 사람, 이게 한국인이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시죠?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 잘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을 공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양 것을 배웠습니다. 노래도 서양 노래, 그렇죠? 그림을 그려도 서양 그림, 서양 예절을 에티켓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한국 사람, 우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대나무가 있죠. 몇 그루 있나요? 너무 쉽죠? 그렇죠? 2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죠. 그림이 비슷한데 그 위에 있는 이 줄이 그 땅입니다. 땅 밑에 그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나무는 그 땅 밑에 있는 뿌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한 뿌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그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간단한 대답인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뿌리를 무시하고 지상으로만 보면 2그루다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구인들이고 동양에서는 일본인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뿌리를 강조해서 2그루 대나무가 2그루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을 그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 2그루가 아니죠. 우리가 남인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남인가 이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당연히 남이죠. 근데 우리는 남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아니고 사람으로 표현하면 서구적 이런 관점에서는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사람의 몸이 있고 그 속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오른쪽 그림처럼요, 몸이 있고 그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 마음은 몸속에 갇혀있질 않습니다. 몸 밖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의 열린 마음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그 사고방식이고 정서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마음인 거죠. 한 마음을 풀면 뭘까요? 하나 마음이죠. 거기다 존칭어를 넣으면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원래 내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죠. 내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니까 마음을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해버리면 뭐가 되나요? 내가 하느님이죠.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의 인내천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그 기본 정서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다른 점에서 한번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짚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마음을 깔고 있으니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뭐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 내에 이런
예절 교육을 받고 집에 와서 부인한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뭐 이랬다가 오늘 당신 뭐 잘못 먹어서 또 이러고 그렇죠.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시켜도 열심히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서구적인 세계에서는요, 네 마음 내가 모르고 내 마음 네가 모르죠. 마음이 따로따로니까. 그러니까 꼭 표현을 해야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며칠간 사랑한다는 말이 없으면 벌써 보따리 살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 네가 알고, 그렇죠? 네 마음 내가 알아. 말 안 해도 아는 거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뿌리를 중시하다 보니까요, 뿌리를 찾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족보라는 걸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나라 없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닌데 남이 아닌 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뿌리를 찾으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족끼리, 친족끼리 모여서 족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의 이중구조, 제가 이런 이제 이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한국인의 이중구조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내가 둘입니다. 내가 둘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서양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나무만 나라고 하니까 나는 나일 뿐이죠. 그런데 한국은 지하에 뿌리도 있고 지상에 줄기도 있으니까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나라고요. 내가 둘인 거죠. 그러니까 본래 내가 하늘이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요, 제가 두 가지는 맞춥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여자분을 만나면 공주병이시죠. 아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국 여자 100% 공주인데요. 맞추기 쉽죠. 그렇죠. 보통 고집 아니시겠는데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공주인데 고집 있어야지. 그렇죠. 그럼 남자는 뭔가요? 왕자 아닙니까? 또 보통 고집 아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전원이 공주고 전원이 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서요, 예민한 게 뭐냐? 그 무시당하는 거. 내가 공주인데 공주 대접 못 받을까? 왕자 대접 못 받을까? 굉장히 예민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보시면 이 서구 일본식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느냐 하면 우리는 완전히 남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완전히 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나 당신은 갑자기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당신 속에 칼이 있는지 뭘 총이 있는지 내가 알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불안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덜컥 불안하고 겁이 나는 거죠. 일본이나 미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남으로 보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 같은 데 단둘이 만나면 덜컥 겁이 나죠. 어떻게 해야 좀 덜 위험할까요? 될 수 있으면 얼굴을 상냥한 얼굴빛을 하고 인사를 하면 되죠. 인사 잘 하지 않습니까? 하이, 헬로, 뭐 일본에 가면 오하이오 인사를 한다고요. 야, 역시 교양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양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무서워서. 근데 우리는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안 무서워서 그런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 일본인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사는 거, 이거 싫거든요. 편하게 살고 싶어. 편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뭐 무섭지 않으니까요. 제일 편한 방법은요, 싹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이고 혼자 살면 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세기, 18세기, 19세기에 서구인들, 일본인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인들이 미국 가서 어떻게 했나요? 원주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차지했죠. 호주 가서도 그랬죠. 또 스페인 사람, 뭐 포르투갈 사람, 남미에 가서 다 죽이고 뺐었죠. 왜 그렇게 하느냐?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끔찍하게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규칙 지키는 기계처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사업 성공한 사람 잘 없고 영국, 독일에 가서 성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가서 규칙을 하나만 어기면 거기서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약간의 규칙 하나 어겨도요. 근데 우리는 뭐 그 규칙 좀 어겨도 통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 왜 그런가? 우리는 좀 다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너 죽고 나 살기 대신에 우리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야죠. 우리는 함께 사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모여서 뭐 식사로 가더라도요, 다 같이 가는 걸 좋아하죠. 제일 싫어하는 게 넌 좀 빠져라,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같이 가는 거죠. 함께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져 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질서가 없고 혼란해지니까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영국은 어땠느냐, 미국은 어떠냐, 독일은 어떠냐, 일본은 어떠냐, 다 우리하고 정서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규칙을 지키고 그 법 질서를 지키고 그걸 갖고 해결을 해왔죠. 우리도 그거 강화합니다. 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라든가 뭐 법이 약했다라든가 뭐 교육을 덜 시켰다,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건데요, 그것은 다 서구식 방법입니다. 우리 정서에 맞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그 함께 살지도 못하고 동정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한 뿌리라는 걸 잊어버려서 그랬다. 그렇다면 근본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 우리는 한 뿌리로 한 마음으로 통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 자각에서부터 우리의 안정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느냐, 지금까지 왜 안 들여다봤느냐 하면요, 서구가 앞서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서갔다고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앞서갔다는 게 뭔가요? 앞서갔다는 게 남의 나라 빼앗아 가지고 다 죽이고 빼앗아서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보면, 박물관에 가면 약탈 문화재가 가득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랑스럽게 막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예절 바르고 교양이 있고 질서 있다고요. 그것도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서 있고 예절 바른 사람 누군가요? 우리나라에서요. 조폭 아닙니까? 그렇죠? 조폭보다 더 깍듯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서구 사회는 기본은 조폭 사회입니다. 조폭 사회는 되게 힘 자랑하는 거거든요. 힘을 길러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이제 침략을 했던 건데요, 힘 자랑하는 것은 몸에서 오는 문화입니다. 몸을 중시한 물질 문화입니다. 그래서 몸 중시하는 물질 문화는 종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어떤 시대가 오느냐? 마음 챙기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순환을 합니다. 그 마음을 챙기는 선수가 누구냐?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우다가요, 수 틀리면 야, 네가 인간이가 이런다고요. 서양 사람들한테 그 말하면 당장 거울 꺼내 본답니다. 그건 니한테 이게 원숭이로 보여? 이런 모욕이 없다고 총을 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굴 보고 하는 말 아니거든요. 네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냐? 인간의 마음을 안 가지면 뭔가요? 짐승 아닙니까? 그렇죠? 짐승이죠. 우리가 짐승으로 살 수는 없죠. 인간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동굴 만들어 놓고요, 쑥하고 마늘 들고 들어갑니다. 햇빛 안 보고 거기서 인간의 마음을 찾아서 나오는 거죠. 곰한테 쑥 먹인다고 인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곰이 인간 됐다고 하느냐? 인간의 마음을 잊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곰으로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동굴을 좋아했던 그런 유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동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찜질방 이런 데 가보면요, 동굴 만들어 놓고요,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요, 그 속에 들어가면 쑥도 걸어 놓고 뭐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마음 챙기는 걸 좋아했던 이런 민족인데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서구 문화가 종말이 오고 마음 챙기는 시대로 온다. 한국 사람이 앞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성공의 비결은 오히려 한국에 있습니다. 누가 한국을 더 잘 아느냐,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최고의 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세종대왕 정치 연구하는 게 최고입니다. 앞으로 교육은요, 퇴계 이황선생 교육 철학 연구하면 제일 빠르죠. 경영은 뭐 경주 채부잣집 경영 원리 이런 데서 성공의 비결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을 열심히 들여다볼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의 기본은 뭐냐? 한국 사람의 기본 정서는 너가 나고 내가 너다, 이겁니다. 네가 내고 내가 너다. 그러니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우리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 가자 뭐 이런 말 쓰고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말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조되는 이런 우리의 기본 정서에서 특징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니까 너와 나는 남남으로 갈라지는 거 이걸 잘 못합니다. 나누기를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밥집에도 혼자 잘 못 가고 술집에도 혼자 잘 못 가고 늘 같이 다니고요. 밥을 먹고 난 뒤에도 나누기 해서 계산을 못합니다. 세 사람이 밥 먹고 3분의 1로 나누기 하고 계산하면 이거 좀 이상합니다. 다 내든지, 그렇죠? 도무지 다 내기 싫으면 구두를 천천히 신든지 뭐 이래야지. 나누기 하면 재미없습니다. 왜? 네가 내고 내가 넣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 여기에서 나누기를 잘 못하는데 우리는 서양식 교육을 따라가면서 껍데기만 받아들여서요 경쟁을 시킵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계속 경쟁을 시키죠. 이게 나누기 교육인데요. 그러면 학생들은 나누기를 못하는 우리 정서에 그 경쟁이 나누기 시키는 거거든요. 열받게 됩니다. 열받는 말이 뭐 점잖은 말은 아니지만요. 열받으면요, 이 열이 밖으로 나오면요 폭력화됩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이유가 그 때문이죠. 이게 속으로 들어가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심지어 자살 유혹에서 시달리고 있고요. 이 원인이 뭐냐? 나누기 못하는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교육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른들은, 성인들은 나누기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가 너무 나누기 하는 경쟁 사회니까 이거를 나누기 하지 않는 그런 모임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대표적으로 동창회죠. 그 다음에 종친회, 그렇죠? 동향회 이런 거. 이게 학연지연 혈연이라는 거죠. 이게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막 너무 강력하게 자리나 이렇게 되고 있느냐? 나누기를 할 줄 모르는 우리들한테 나누기 하는 삶이 강요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부작용도 심각합니다만 이런 이유가 이 나누기 못하는 우리의 정서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서 한국이 앞으로 이끌어갈 이 새로운 시대에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준비하는 방법은 장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되살리는 겁니다. 장점. 그러면 장점은 어떤 것인가? 한국 사람의 장점은요, 정이 많은 거죠. 마음이 따뜻합니다. 왜 그러냐?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니까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네가 울면 나도 웁니다.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픕니다. 네 일을 내 일처럼 낫습니다. 전에 일본인가 거기서 어떤 한국 청년이 술 취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졌길래 뛰어들어갔다는 거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나서는 사람, 이게 한국인이죠.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남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왜? 너의 의견이 나의 의견이죠. 나의 의견은 귀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면 왕자 대접을 받는 거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그렇게 되면 신바람을 냅니다. 한국 사람 신바람이 나면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신바람만 나면 배 12척 가지고 수백 척도 무찌르는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글자가 한글인데요, 한글 따라올 글자 없습니다. 그런 글자도 잠깐이면 만들어내는 사람, 한국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바람만 나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음 챙기는 시대, 한국인이 리드할 시대가 이제 코앞에 왔는데요, 우리의 그 장점인 신바람을 내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요. 이 단점을 뼈저리게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단점이 뭔가? 네가 내고 내가 너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잘못돼 가지고요, 네 거는 내 거다, 내 거는 내 거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네 돈은 내 돈이죠. 내 돈은 내 돈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돈은 누구 돈입니까? 내 돈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젊은 여자랑 재혼하신다. 자녀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돈 다 뺏겼다 이거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문제 안 됩니다. 아버지 돈 아버지가 쓰는데 뭐 자녀들이 무슨. 근데 우리는 달라요. 아버지 돈 내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히 단점으로 있다고요, 우리들한테. 그러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데 네가 돈 많고 난 돈 없다, 어떨까요? 배 아파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배가 아파서요, 배고픈 건 차라리 견디겠다, 배 아픈 건 못 견디겠다. 이 배 아픈 심리가 우리의 단점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단점은 또 어떤 게 있느냐?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요, 너의 의견이 나의 의견이죠. 내가 A를 주장하면 너도 A 주장해야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 회의를 하는데요, 난 A가 좋겠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B가 좋겠는데요. 저 괘씸한 놈 봐라. 그렇죠? 내가 A를 주장하는데 지가 감히. 자, 우리 오늘 저녁 회식합시다. 자, 난 된장찌개 주문을 했다고요. 자, 주문하시죠. 저는 불고기 백반. 괘씸한 놈 봐라. 그렇죠? 내가 된장찌개 먹는데 지가 감히. 이렇게 되면요, 남의 말을 들을 귀가 없고요, 남의 그 식습관 이거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나요? 하고 싶은 말 못 하죠. 먹고 싶은 거 못 먹죠. 퇴근 시간도 눈치 봐서 마음대로 퇴근도 못 합니다. 그곳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기가 다 죽습니다. 기가 죽으면 김이 새뿌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김 새면 남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벌써 망합니다. 신라도 뭐 고려하고 한번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려도 이태조하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면 활기가 없어지고요, 분열이 일어나면 김이 새면 저절로 망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단점이 되면 심각하고요, 장점이 되면 엄청난 민족이 이렇게 극과 극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고요, 형편없는 사람은 굉장히 형편없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훌륭한 한국 사람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인간이라고 봤습니다. 추한 한국인을 짐승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공자는 한자로 참된 인간을 군자라고 하고 짐승 같은 사람을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류를 해왔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추한 짐승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그는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이 맺힙니다. 내가 인간인데, 내가 군자인데, 내가 왕자인데, 공주인데 현재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한인 거죠. 그럼 한을 어떻게 하면 풀까? 초라한 내 모습을 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풀이 문화가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물놀이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악기의 음악 소리 속에 자기가 몰입을 하는 거죠. 무아지경이 됩니다. 현재 초라한 나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악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가 말이죠,
뭐 한오백년 이런 걸 보면 꼭 한을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술도 말이죠. 한풀이 술. 초라한 내 모습을 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술집에 가서 뻘컥뻘컥 막 폭탄주 이런 거 한풀이 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투와 출세에 집착하는 면도 또 있습니다. 왜? 그걸 하면, 감투를 쓰면, 출세를 하면 초라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출세하면 초라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초라하다는 걸 느낌이 듭니다. 그럼 또 더 이상 출세 안만 해도 한은 풀리지 않습니다. 착각을 했을 뿐이죠. 최고의 한풀이는 뭐냐? 바로 동굴이죠. 그래서 그 한이 풀리면 내가 한을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늘이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주의 석굴암 본존불상 누가 만들었느냐? 그 작품을 한번 보시면요, 하느님 작품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 석가탑, 다보탑 들여다보면요, 이건 하느님이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늘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고요. 하느님은 자기 걸 챙기나요? 남한테 베풉니까? 끊임없이 베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문화가 이 일반 서민들을 괴롭히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웅장하게 짓질 않습니다. 그 석가래 하나도 자연미를 살리고 기둥도 자연미를 많이 살렸습니다. 그 석축을 깔 때도 자연미를 살리는, 이게 바로 하늘의 안목으로 보는 미적 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게 정교하지 않다고 해서 무시를 당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공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정교한데 좀 삐딱하거든요. 이 정교한 것은 그 실정이 나는데 이건 실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만들어내는 이런 자연성, 이것이 한이 풀렸을 때 한국인의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숙제가 뭐냐? 우리에게 공통의 숙제가 뭐냐? 한풀이입니다. 이 한을 어떻게 풀 건가?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인간이 돼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되는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마음,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아야 되는 그럴 때가 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찾는 방법은 뭐냐? 욕심을 제거하고 본심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우리가 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은 몸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도 늘 몸 챙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몸 챙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밥이죠. 그런 사람을 옛날에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밥만 챙긴다고 해서 밥보라고 합니다. 그 밥보가 비업이 탈락이 되고 나중에요, 바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보는 뭐냐? 열심히 몸만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바보인 거죠. 그래서 몸치장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 남보다 훨씬 더 비싼 걸 뭘 걸치고 다니는 사람, 그거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내가 바보라는, 크게 바보라고 새겨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더 비싼 걸 걸치고 다니려고 경쟁을 붙었다. 경쟁하면 긴장이 되죠. 끊임없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긴장되고 피곤하다. 이게 인생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좀 성공을 했다, 이제 좀 안심해도 된다 싶을 때는 언제나 늙어 있습니다. 그런데 늙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가야 되죠. 그렇죠? 간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봐도 끔찍합니다. 절망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까마득하게 오래 사셨습니까? 한두 달 산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숨이 가빠올 겁니다. 그렇죠? 금방 다가옵니다. 금방.
그래서 그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런데요. 딱 실감이 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눈물 바다로 바뀌는 거죠. 얘 친구가 찾아와도 눈물부터 납니다. 이 친구 이제 마지막 보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도처의 눈물 바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인생. 경쟁하느라고 그 긴장하고 또 이 피곤하고 쓸쓸히 늙어가다가 이렇게 그 절망으로 끝난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됐을까요? 왜?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서. 그렇죠. 바보처럼 살아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바보 노릇 그만해야죠. 바보 노릇 그만하려면 이제 마음을 챙겨야죠. 마음 챙기려는 생각만 해도 사람이 바뀝니다. 첫째, 독서의 내용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어떤 책을 주로 봤느냐? 뭐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라든가 이런 뭐 성공하는 몇 가지 비법에다가 누구는 성공했다더라 뭐 이런 거 안 보는 책이 있었죠. 돈 되는 이야기가 없는 책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책이죠. 논어 이런 거 그렇죠. 맹자, 뭐 금강경, 성경도 뭐 그렇고 하여간 이런 경자 붙은 책은 다 시대에 안 맞는 거. 그런데 나는 이제 바보 노릇 그만해야겠다. 그러면 마음을 챙겨야죠. 마음 챙기려고 보면 그런 책들이 너무 좋은 책으로 바뀝니다. 전부 마음 챙기는 책들이죠. 몇 권을 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을수록 손해보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느냐, 마음을 챙기는 그런 지침서를 읽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에 가장 큰 이 중요한 책으로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독서도 그래야 되고요. 또 직접 마음을 챙겨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직접 마음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우리는 남하고 경쟁하느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늘 다른 사람 누가 성공했는지 그런 데 관심을 가졌는데요. 내 마음을 이제 들여다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본심이고 하나는 욕심입니다. 원래는 욕심은 없었던 겁니다. 본심만 있었는데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본심을 밀어내고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본래 내 마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욕심은 가만히 있나요? 빨리 채워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욕심 채우려고 이제 뛰어다니는데요. 얼마 채울까요? 1억 채워라. 그럼 이제 1억이라는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1억이 됐다. 목적 달성했지 않습니까? 행복을 누려야 되겠죠. 욕심이 가만히 있나요? 뭐해? 10억 채워 이런다고요. 또 더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채우면 그 다음에는 뭐해? 100억 채워 또 뛰는 거죠.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그렇죠? 쓰러지면서 숨이 가빠올 때 보면 100억짜리 통장이 날아가죠. 이게 인생이라고요. 너무나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욕심은 버리고 본래 내 마음을 찾는다. 이것이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당군 할아버지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에 남겨놓질 않았습니다. 아마 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겠죠. 그래서 우리 그 사라진 기록들이 가장 가까이는 이웃 나라로 가서 공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사라진 기록이죠. 그게 인사상 그게 우리의 한마음 사상이죠. 예수의 사랑 우리의 한마음하고 통합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우리의 한마음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한마음이라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종교들이 와서 크게 성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마음이라는 뿌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한마음 회복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음 회복하는 방법이 독서의 내용도 들어가고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그때 이 마음이 욕심인지 본심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누구하고 싸울 때도 마음이 싸우라고 지시해서 싸우는 거지 몸 혼자서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그냥 싸우지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 마음이 본심인지 욕심인지 분간을 해야 됩니다. 본심인지 욕심인지 분간해서 욕심이면 들어주지 말고 본심이면 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욕심은 늘 변하고 있는 거고요. 본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떤가요? 좋죠. 어제는 어땠나? 좋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효도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뒤에도 그때 참 잘했다. 왜? 그거는 안 변하는 마음이니까. 이런 방법이 마음을 챙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땠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거를 들어줘야 될 건지 안 들어줘야 될 건지 그런 마음 챙김을 하면 욕심은 줄어들겠죠. 욕심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본심이 욕심 자리에 되돌아올 때 그때 이제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 욕심이 되돌아왔다는 게 한마음을 되찾은 거죠. 한마음을 되찾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전에는 경쟁하느라고 바빴는데요. 이제는 경쟁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 여기에 남이 없습니다. 다 나지 않습니까? 내하고 내가 왜 경쟁합니까? 그렇죠? 남이 급해서 앞서면 양보하는 거죠. 매우 급하신가 보다 양보하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양보합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긴장이 풀리겠죠. 느긋해지겠죠. 혈압이 내려갑니다. 건강해집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잠도 못 잤습니다. 남한테 질까 봐. 근데 이제는 졸리면 자는 거죠. 졸리면 자고 또 양보하고 여유롭게 느긋하게 이 경쟁 시대에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잘 삽니다. 더 성공을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성공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을 보죠. 얼굴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면접하는 거죠. 얼굴 면자, 접할 접자. 면접을 하면요. 면접 점수 들어갑니다. 옷을 하나 사도 그렇고 뭐 물건 살 때도 면접 점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 점수가 좋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예쁘면 면접 점수가 높을까? 아니죠. 얼굴이라는 건 우리말에 얼꼴입니다. 얼꼴. 얼은 마음이죠. 마음꼬라지 이게 얼굴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그렇죠. 나를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을까요? 몸에 제일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의 한계는 뭐냐? 나를 볼 때 그 빛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바뀌어. 그렇죠. 바뀐다고요. 그런데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그 빛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도와줄 사람들이 줄을 서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요. 일의 내용이 다릅니다. 전에는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했느냐? 돈 벌려고 했죠. 돈 벌 욕심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돈에 관심이 있죠. 마음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 없는 일은 지겹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도 늘 일이 실수가 연발합니다. 탈이 나는 거죠. 그럼 돈 주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 저 사람 다른 데 보냈으면 좋은데 나가지도 않고 월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을 하면 돈은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일을 하질 않습니다. 마음이 딴 데 가질 않습니다. 이 물건을 만들 때 보니까요.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요.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람 있는 일을 신나게 재미있게 하니까 아주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돈 주는 사람이 저 사람 다른 데 가면 큰일 났죠.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영학은 돈을 따라가는 경영학이 아니라 한국식 경영학, 행복하게 경영했더니 돈이 따라와 준다. 이런 경영학이 최고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일했으면 돈이 안 따라와도 행복합니다. 그냥. 그런데 돈까지 따라와 주니 더 행복한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창의력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창의력이 가장 중시되는 시대인데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상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학, 기업 이런 데서도요, 창의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창의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화두입니다 지금. 그러면 창의력이 무엇일까? 창의력이란 흔히 말하길 뭐 독특한 상품을 개발하는 능력, 그거야 말 하나만 하죠. 그건 뻔한 이야기죠. 진짜 창의력은 무엇이냐? 창의력은 우리의 본마음, 한마음이죠. 본마음이 한마음이죠. 그게 하늘 마음이죠. 하느님 마음, 천심 아닙니까? 그래서 창의력은 뭐냐? 하느님 마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그 마음은, 말씀은 어떻게 들리느냐? 우리가 밥 먹을 때 되면요, 배고파서 먹지 않습니까? 시계 보고 먹는 건 아니거든요. 배가 고프다 밥 먹는 건데요. 배고프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 느낌이 하느님이 밥 먹으라는 지시입니다.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요? 하느님이 쉬어라는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집니까? 하느님이 자라는 거죠. 하느님이 제가 만약 이걸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면 이걸 보고 똑같이 만들면 못 먹고 살죠. 훨씬 좋은 걸 만들어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게 나올지. 왜 나는 이게 좋은 걸 못 만들까? 그 이유는 말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고스톱 칠 때는 배가 안 고파. 그렇죠. 돈 잃은 사람은 더 안 고픕니다. 잠도 안 옵니다 이거. 그때는 하느님이 밥 먹으라 소리를 안 할까요? 밥 먹으라고 해도 돈 따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그게 들리질 않습니다. 느낌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욕심 때문에 느낌이 둔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만들려고 봐도 잘 느낌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욕심이 적어지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만들면 될 거를. 그게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 제일 왕성할 때가 자기 직전에, 또는 잠이 약간 깰 때, 그럴 때 창의력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록을 안 하니까 도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면 빨리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 멀거니 있을 때, 목욕탕에 미지근한 물에 들어서 멀거니 앉았다든가, 화장실에 있다든가, 또 버스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갈 때, 이럴 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욕심이 적어질 때인데요, 평소에 마음을 챙겨서 욕심이 없어진 사람은 그냥 내내 종일 그 창의력이 넘치게 되죠. 앞으로 한국 사람이 이런 마음 챙기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욕심을 제거하고 이 한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창의력이 넘칠 거라고요. 창의력이 넘치면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창의력이 제일 넘치었을 때가 언제냐?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욕심이 적었죠. 그때 우리의 창의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 분야에서 세계 1등이었죠. 앞으로도 그럴 날이 올 거다. 우리가 마음을 잘 챙기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늙어가지 않습니까? 늙는다는 것이,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이 자라는 게 내가 자라는 거니까 그 중에 한 몸이 늙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늙어가는 것은 자라는 현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왜 그런가? 다 나니까 다 살아야 되죠. 늙은이 몸이 안 죽고 있으면 다 못 삽니다. 그렇죠. 유사일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지구가 콩나물시루로 바뀌겠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는 방법이 늙은이 몸이 죽는 건데요, 이제 늙어서 할 일 다 했다, 죽는 게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병균이 침입했다, 병균아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병균도 고마우면요, 이 세상에 고맙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뭔가요? 천국이죠. 천국은 저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인데요. 내가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보니까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영생입니다. 당신 죽잖아. 이 몸이 죽는 거지. 나는 안 죽어. 다 나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군자 불사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자가 죽지 않고 사는 나라, 후한서라는 책에 있는 건데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입니다. 요 단심가의 내용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몸은 뭡니까? 잠깐 모인 거 아닙니까?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죠. 바로 물이 언 거하고 똑같아. 얼음은 이렇게 뭉쳐져서 얼음이죠. 녹았다 얼었다 하는 거죠. 이 몸은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몸 죽인다 그래도 걱정도 안 하는 이런 그 정신이 바로 한국 정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이런 이 3.1 운동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저게 죽음을 무섭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다들 저럴 수가 있을까? 바로 이런 한국적 정신, 영생의 사상이 군자 불사하는 이런 사상이 우리한테 유전자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이 죽는다는 건 뭐냐? 얼음이 녹는 거하고 같은 건데요. 물이 얼음이 됐다면 얼음이 됐다 하더라도 본질은 물 아닙니까? 그렇죠? 본질은 물이죠. 그러니까 녹는다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아버지 어제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본래 모습 고향 아닙니까? 고향으로 가는 것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고향 가는 일이니까요. 근데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왜? 타향에 왔을 때는 할 일이 있어서 온 겁니다. 할 일 다 하고 난 뒤에 가야 되는 건데요. 할 일 다 했다. 그럼 즐거운 곳으로 가야죠. 즐거운 곳으로 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대학 생활에 즐겁게 대학 생활을 만족스럽게 잘하면 어떻게 끝내야 되나요? 졸업식을 해야죠. 기념식을 하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즐겁게 충실하게 내 삶을 살았으면 이제 마감할 때가 왔다. 졸업식 해야죠. 일단 가족을 부르고 친지를 부르고 다들 모아서 졸업식을 해야죠. 기념 촬영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손 흔들면서 즐거운 곳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의 원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전통을 많이 잃어버리고 상당히 불행하게 살아가는데요. 좋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사상을 회복해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늘 여유롭게 선비의 모습이죠. 늘 양보하면서 느긋하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서 즐겁게 늙어가다가 행복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이런 삶, 이런 삶이 한국 사상의 핵심인데요. 그런 삶을 회복할 때가 왔습니다. 그 노력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명상도 해야 되겠고 경전도 읽어야 되겠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늘 이게 본래 마음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행동에 옮길지 말아야지 이것도 해야 되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행복해지고 우리나라가 천국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온 세상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따라오게 되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이제 가슴에 닿을 때까지 뛰어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이런 아쉬움이 늘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문학 강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훈련의 어떤 기회 이런 게 좀 더 주어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주어지겠죠. 희망이기도 합니다.